이스라엘 방위군 그러니까 IDF가 가자 지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하고의 전면전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하마스 집단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전이 임박한 이스라엘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주간지 뉴시크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IDF 대변인 조나단 코니쿠스 중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헤즈볼라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감행 다음 날인 10월 8일 이후에 천여 종의 탄약, 로켓, 미사일, 드론, 박격포 등을 이스라엘 향해 발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니쿠스 중령은 이어서 모두가 알다시피 이란의 대리인인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와 레바논 국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전쟁에 레바논을 위험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코니쿠스 대변인은 또한 헤즈볼라가 북쪽 국경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와 민간인에게 가하는 위협을 무장 해제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지만 일단 IDF는 군사적 수단으로 국경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의 전면전이 어느 정도 임박했는가에 대한 뉴시크의 질문에 대해서 코니쿠스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의 범위를 고려할 때 헤즈볼라의 행동, 이스라엘 주권 침해, 이스라엘에 대한 사상자 수만 놓고 본다면 헤즈볼라와의 관계는 이미 전면전을 벌였어야지 마땅하다 그러면서 단지 IDF는 일단 민간인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17일 이 지역의 안보 회복이 외교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단 외교적으로 헤즈볼라하고의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헤즈볼라가 끝내 전쟁을 걸어온다면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그들의 용감하고 명예로운 저항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 북부 키부츠 카브리에 있는 아이언돔 대전차포 2대를 표적 삼아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오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 IDF는 헤즈볼라 시설에 대해서 포병과 전투기로 공습을 가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을 따라서 가해지는 이 헤즈볼라의 공격 강도는 2006년 IDF와 헤즈볼라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규모 전쟁을 치렀던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중동에 전개된 미국 항모전단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헤즈볼라의 무기 보유 상황이 밝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10여 년간 헤즈볼라의 대한미사일 전력이 크게 강화되어 왔다면서 이 헤즈볼라가 보유한 대한 무기에는 야혼트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도 해안 가까이 접근한 이스라엘 해군 초기함을 이란에서 들어왔던 대한 미사일로 대파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쓰였던 무기는 이란이 복제한 중국제 대한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는 시리아 내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편을 들어서 참전하면서 시리아로부터 러시아제 야혼트 대한 미사일을 건네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혼트 미사일은 러시아제 P-800 오닉스 미사일의 수출형인데 최대 사거리는 300km고 레이더를 피해서 해수면에 붙어 저공 비행할 경우에 120km 바깥의 목표물을 시속 3000km의 속도로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지중해 동부 이스라엘 인근해에 머무고 있는 이 제랄드 포드함을 유시한 미국 항모전단이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헤즈볼라가 이 무기를 사용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3일 연설에서 미국 항모전단의 지중해 배치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당신들의 함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임 카셈은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영내에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전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로 인해서 초래될 영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확전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현지 시간으로 18일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즉각 가자 지구가 아닌 이스라엘 북부의 국경 지역으로 집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인 테헤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가 전투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이어서 이스라엘 정치인, 장군, 대중들 사이에서 레바논에서 새로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11월 말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헤즈볼라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에 찬성을 했고 35%만이 북부의 또 다른 전선 개설을 반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는 헤즈볼라와 저강도 충돌이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전투가 격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텔아비브의 국가안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 이스라엘 외교 정책 부보좌관 오르나 미즈라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추세는 확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디언에 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2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 17년 동안 이 레바논과의 국경지대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명시된 주요 평화 조건은 헤즈볼라에 의해서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는 국경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리타니 강 건너편으로 철수를 하고 무장 해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 10만 개가 넘는 로켓으로 추정되는 무시무시한 무기고를 구축을 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를 압도하고 이스라엘 도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인들로 이루어진 레바논 유엔 임시군, 유니필이라고 하는데 이 유니필도 로켓이 쌓이는 것을 목격했지만 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헤즈볼라의 위협 강도가 강력해지자 이스라엘에서는 북쪽 국경에서 헤즈볼라의 존재를 용인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의 동쪽 끝에 위치한 이 메톨라 마을의 시의회 의장인 데이비드 아줄레이는 10월 7일 아침에 2,000명의 주민들이 자신들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면서 메톨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주로 갈릴리해의 티베리아에 있는 호텔과 개인주택에 대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줄레이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헤즈볼라 세력들을 리타니 강 뒤로 밀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8만 명에 달하는 북부 이스라엘 주민의 난민이 계속되면서 군사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갈란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북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헤즈볼라를 강제 철수시키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내각에서 전쟁 내각을 이끌고 있는 베니 간츠 전 총리도 지난 15일 갈릴리 바다에서 난민이 된 북부 주민들에게 세계가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 조짐이 강화되자 미국과 프랑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랍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특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에서 지역에서 오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바논 정부가 현재 대통령도 없고 임시정부 체제로 유지되는 데다가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협상을 할 주체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베이루트, 그러니까 레바논 수도가 베이루트죠. 이런 베이루트 정부의 위기가 레바논 국경에서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즈볼라를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지역안보 책임자인 에밀 호카임은
이란과 헤즈볼라 모두 현재로서는 지역의 평화 유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북부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잦아진 친이란 무장 세력이 헤즈볼라를 향해서 강력히 경고했다라고 현지 일간 하레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 북부사령부 상황 브리핑을 받은 자리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우리 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와 칸 유니스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에 나서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당 부분을 무력으로 장악한 것 같이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강도 높은 군사작전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기운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소지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